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박람회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랑시를 읽고 인문학적 성찰을 하는 시간으로 김춘수의 강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입니다. 저편으로 떠난 아내를 시인은 다양한 감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감각은 이 편에 남아있는데 아내는 정작 저편으로 갔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보며 시인은 자신과 아내 사이에 드리워진 머나먼 거리를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 시를 읽으며 떠난 이를 그리워하는 애타는 마음을 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지 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개가 다시 돋았나?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빛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아내가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안 보입니다. 밥상은 차려져 있습니다. 넙지를 지졌는지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게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아내를 부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소리를 높여 다시 부릅니다.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고 시인은 쓰고 있네요. 집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났나 남편은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좀 더 부드럽게 해서 아내를 부릅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립니다. 남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옆구리 담개가 도져 어디 가서 누워 있는 걸까요? 아내가 상 앞에 없으니 입맛도 나지 않습니다. 아내를 부르며 남편은 집안을 서성입니다. 이방저방 문을 열어도 아내는 안 보입니다. 단순히 옆구리 담개가 도진 게 아닌 모양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무심한 시간입니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옵니다. 빗소리에 놀라 혹시나 하고 시인은 밖을 기웃거립니다. 아내는 없습니다.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 것일까요? 나는 풀이 죽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한 치 앞을 못 볼 정도로 비가 퍼붓습니다. 누군가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시인에게 말하는 듯 싶습니다. 이승과 저승이 이미 갈라져 있으니 아내를 더 이상 만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죽어야만 시인은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시간 속에서 태어난 자가 짊어져야 할 운명입니다. 시인은 맵싸한 냄새가 퍼지는 이승에 있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아내는 대답할 수 없는 곳에서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하긴 애만 태우는 아내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애를 태우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죽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남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죽은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기 싫습니다. 넙치를 지니는 맵새한 냄새가 아직도 방안을 감도는데 어떻게 아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냄새의 이쪽에 있고 아내는 냄새의 저쪽에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기준은 이 냄새, 즉 감각입니다. 아내가 죽은 건 사실이지만 아내가 만든 음식 냄새는 시인의 마음에 감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기억에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넙치를 지니는 맵새한 냄새가 나면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쪽에 사는 남편은 그래서 더욱 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와 살던 기억 감각을 한 손에 쥔 채 남편은 시간 바깥에 있는 아내를 한없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은 깊어집니다. 사람을 잊는데 시간만한 약이 없지만 그것은 시간이 약효를 내는 순간부터만 맞는 말입니다. 아내의 냄새를 잊지 못한 시인에게 시간은 고통만 줄 뿐입니다. 냄새가 나도 아내가 생각나고 비가 와도 아내가 생각납니다. 아내와 같이 걷던 길을 혼자 걸어도 아내는 어김없이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당신의 맑은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당신의 젖은 눈망울이 여전히 보입니다. 환히 웃던 당신의 얼굴에 생각이 미치면 이승에 남은 사람은 서러움에 목이 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남편의 마음에 새겨진 이 모든 기억들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 기억이 흐릿해지는 어느 순간 남편은 아내를 잊겠지만 그때는 이미 남편 또한 저쪽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한탄하는 시인의 모습은 무엇보다 이러한 기억 감각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꾸만 밖을 기웃거리는 시인을 앞에 두고 비가 퍼붓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볼 정도로 세찬비가 퍼붓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산 사람이 쓸데없이 저쪽을 기웃거리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차게 퍼붓는 비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알려주는 신호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내를 애도하는 이 시로 하여 시인이 현실의 발을 딛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추억 감각은 살아남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누구도 그 몫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시인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어찌 보면 제 몫을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네 삶입니다.